채도 달았을 때, 그죠? 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았을 때. 그 다 식어버리고 나면은 그 아무리 쳐도 말이죠.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강경수입니다.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요? 제가 강의 중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리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둘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잘생겼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인데, 자, 둘 다 그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리더인데, 리더인 것도 맞고, 또 남자인 것도 맞고, 잘생긴 것도 맞지만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간결하게 잘한다는 거죠. 간결하게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겁니다.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리더가 갖춰야 되는 자질 중에 이 소통 능력, 여기는 의사전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의사전달,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다 똑같은 얘기죠. 의사전달이 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나폴레옹은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하는 데는 리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이랄까, 지시랄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단순해야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의 화법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하고도 친숙한 가정, 직장, 이웃, 그리고 자유와 평화입니다. 진짜 한번 들으면 머리에 쏙 들어오거든요. 5개나 되니까 많은 것 같지만은 가정, 직장, 이웃, 그리고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복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쏙 들어가는 그런 화법을, 소통 능력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머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암살을 당할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을 맞고 어떤 수술을 이제 이 산소 마스크를 띄고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의사들에게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 맞죠? 이렇게 그 어떤 유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늘만은 우리가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 그러거든요. 리더에게는 어떤 그런 유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메시지를, 그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 맥스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와닿는 말인데, 교육가들은 단순한 것도 어렵게 만들고 쉬운 것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논문을 읽어보면은, 박사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은 잘 와닿을 겁니다. 진짜 참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단어들도 어렵고 또 어떤 이게 복잡하고 체계가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리더는 정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만들고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리더하고 교육하고는 정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상위 리더에게 이렇게 뭔가 상담을 좀 하러 갔는데 하고 나왔는데 더 머리가 복잡해졌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상담을 하고 탁 돌았으면은 이게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리더들에게는 어떤 원칙이 딱 서가지고 있거든요. 원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이렇게 묻고 치고 들어가도 리더들은 그런 어떤 원칙 기반의 어떤 그런, 그죠? 그 어떤 원칙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상담을 딱 하고 나오면 딱 이렇게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되고 어려운 것도 쉽게 이렇게 착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리더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전달. 의사전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전달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혼자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전달이 안 되어 보세요. 혼자 다니게 되죠. 혼자 다니면은 어떤 그런 어떤 목표 같은 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비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런데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의 팀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팀이 비전의 성취를 하게 할라 치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없이는 그 비전을 설명할 수도 없고 전략을 어떤 거죠 전달할 수도 없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의사전달 능력이,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은 일의 끝마침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쳐야 된다 그랬어요.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 일의 끝마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쳐야 된다고 했다니까요. 일의 시작도 리더가 하고 끝마침도 리더가 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성장하는 거겠습니까? 안 하는 거겠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시작은 리더가 하지만 일의 끝마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마쳐져야지만이 그 조직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위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통 능력이. 그게 위임의 법칙이에요. 위임의 법칙. 처음부터 시작도 리더가 하고 끝마침도 리더가 하고 있으면 딱 리더가 지고 있으면 그 조직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끝마치려고 그러면은 의사 전달 능력, 그리고 어떤 위임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 소통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에게 갖춰야 될 어떤 자질이 이 소통 능력,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하고 어떤 그래도 이렇게 좀 개를 깰 수 있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21가지 자질과 21가지 법칙을 연결하니까 그래도 제일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타이밍의 법칙이에요. 타이밍의 법칙. 타이밍이라니까. 타이밍의 법칙. 더 오브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리더에게는 타임보다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 타임하고 타이밍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타임은 그냥 시간이고 타이밍은 그죠? 어떤 적절한 시기이거든요. 리더는 실패는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어떤 조직들은, 창의적인 그런 조직들은, 그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그런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떤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패의 위험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뭐냐면은 기회 상실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위험이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는 위험. 진짜로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실패하는 그 위험보다도 훨씬 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 그 타이밍을 놓치는 그 위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어떤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서도 그런 얘기 한 번쯤은 그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우는데 다 때가 있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인생에 배우는데 때가 있다.
지금 다들 말이죠. 평생학습의 시대이고 지금 열심히 배웁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진짜 그 학창 시절에, 그죠? 아마 어쩜 좀 더 특정을 하면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진짜 전력 투구를 했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부하는 그 시간의 양보다도 진짜 그때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진짜 배워야 되고 뭔가 어떤 이게 많은 갈림길을 앞두고 있고 그 어떤 고교 시절에 그렇게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더 열심히 했더라면 훨씬 더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또 이 많은 팀들이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팀들이 보면은 저 팀들이 뭔가 에너지가 쫙 이제 와가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잘 살려가지고 뭔가 그 어떤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진짜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가 그 타이밍을 못 살리는 그런 어떤 팀들을 많이 보거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런 어떤 이게 교육을 시스템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시스템을 바로잡고 성장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교육을 들은 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끝내버리는 이런 많은 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그렇지 성장하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타이밍, the law of timing, 타이밍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존 맥스웰이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거기에서 데리고 오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특히 좋아하시는 에스더이거든요. 에스더는 유대인 모르드게의 양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어떤 조언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는 거죠.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비가 되었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 그 왕의 수상이 있었는데 수상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학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그 에스더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그 왕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학살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막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은 진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 에스더가 거기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현대적인 인물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이 지미 카터를 이야기합니다. 지미 카터. 레이건 대통령은 40대 대통령이 이 사람이 39대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할 때는 제일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타이밍을 멋지게 타고 갔다는 거죠. 해군 장교를 갔다 와가지고 조지아주죠. 조지아주의 땅콩 장수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땅콩 농장을 하다가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딱 타이밍에 그러니까 사업가로 있다가 상원의원에 도전을 하고 상원의원이 되고 또 타이밍에 조지아 주지사에 도전을 해가지고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또 타이밍에 대통령에 어떤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거든요. 전부 다 한 번만에 딱 도전할 때마다 다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그 타이밍이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참 그 상황 어떤 이 연출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을 이 사람이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학가에서 상원의원으로 변신하고 주지사로 변신하고 대통령까지 한 번만에 탁탁탁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참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물러나고 나서 이 사람은 거의 21년인가요? 세계의 어떤 평화와 인권에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또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는 퇴임 후가 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희한한 거죠. 대통령이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퇴임하고 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말이죠. 또 헤비타트 그런 어떤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참 진짜 아름다운 이 사람을 어떤 타이밍의 법칙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리더에게는 의사 전달 능력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이게 타이밍의 법칙, 그죠?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대부분 리더들은, 그죠? 이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어디로 이끌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이끌 것인지만큼이나,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언제 이끌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새도 달았을 때, 그죠? 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았을 때. 그거 다 씻어버리고 나면은 그 아무리 쳐도 말이죠, 뭔가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새도 그 어떤 이게 그렇게 달았을 때 이게 치고 해야지만이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게, 그죠? 달았을 때 쳐야 되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실패의 위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기회 상실의 위험이다. 내가 그렇게 항상 잘 하기보다는, 그죠? 진짜 어떤 내가 집중해야 되는 선택과 집중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잡았을 때 진짜 어떤 전력 투구해가지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식어버리고 나면 아무리 쳐도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좋은 교육 같은 걸 받고 뭔가 달아올랐을 때, 그럴 때 진짜 그 마음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팀의 성장을 어떤 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닦아야 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4강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